솔담수 기본 강의 수학 2고요. 일단은 함수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을 때인 거죠. 일단 다항함수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 같은 다항함수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우극한과 자극한이라는 개념 때문에 지금 니은이나 리을처럼 절대값 같은 형태가 지금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값 같은 경우는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다항함수 x-4 1차 함수잖아요. 다항함수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일단 니은 같은 경우에서는, 자, 여러분, 절대값 같은 경우는 알맹이의 부호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되죠. x 플러스 1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제요?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올 거고요.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은 범위를 다시 생각한다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이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겠죠.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과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이 절대값을 벗어나는 형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일 때, 이때는 식의 형태가 x 플러스 1입니다 라는 식의 형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계산하시면 0이 나오겠죠. 마찬가지 x가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일 때는 식의 형태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고요. 계산을 하면 또 0이라고 나옵니다. 우극한과 자극한의 형태가 다르지만, 식의 형태가 다르지만 극한값은 같으니까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디귿 같은 경우도 6으로 갈 때 실제 6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x-6으로 나누게 되죠. 자, 극한이 x가 6으로 가는 거지만 실제 6이 되진 않죠. 6에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0분의 0꼴 개념에서 결국 이걸 나눠주게 되는 거죠. 나눠주게 되고 6을 대입하면 12라는 극한값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값에서 항상 리을 같은 형태 있잖아요. 분수 형태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부호가 달라지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리을을 보시면, 자, 절대값 x-2가 절대값이죠. 그래서 x가 2냐, x가 2에 대한 우극한이냐 2에 대한 좌극한이냐에 따라 나오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x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밑에 좌극한을 새로 써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x가 2로 가는 거지 2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극한의 개념에서는. 그래서 2에 대한 우극한, 그리고 약분을 해주면 x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 좌극한, 자, x 플러스 2분의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론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볼 건데, 다시가 아니라 또 볼 건데, 가우스 기호에 대한 우극한, 자극한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범위만 잘 끊어주시면 되죠. 자, x가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이 있고 x가 0에 대한 우극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는 식을 누굴 써야 되냐면은 이 부분을 써야 되는 거고요. 0에 대한 우극한은 말 그대로 0보다 큰 거잖아요. 이 부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식이 누구냐에 따라 당연히 값이 달라지는 거니까 주어진 식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리고 여기서는 x가 0에 대한 우극한인데 fx가 1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 놓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해 주시고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가우스 극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정석적으로 정리를 하려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우스 기호를 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4에 대한 우극한이니까 어쨌든 4보다는 좀 클 거잖아요.
4에 대한 우극한이가 4보다는 좀 클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4.1 같은 거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4.1 같은 걸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 가우스 4.1 생각해봅시다. 그럼 가우스 4.1은 값이 4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극한일 때는 이 부분에 4라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가우스 x제곱 더하기 2x 2x 그리고 가우스 x. 자, 이 부분은 가우스 4에 대한 우극한이니까 4보다 조금이나 더 크다라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가우스를 씌우게 되면은 가우스 값은 다 4가 되는 거죠. 당연히 x자리는 4가 들어갈 거고요. 이런 식이 나오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4에 대한 좌극하니까 4보다 조금 작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3.9 이런 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우스 값은 3이 나오는 거죠. 네, 단순 계산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복잡한 문제는 이게 좀 달라져요. 3분의 3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여기 4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냥 x이기 때문에 4예요. 네, 좌극한일 때 가우스가 3이라고 해서 x자리에 3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고, 가우스 기호는 이 정도로만 일단은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 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4번이, 네, 이 부분이 처음에 학생들이 함수의 극한에서 거의 이제 좀 많이 힘들어하는 내용인데, 진짜 내용은 간단해요, 여러분. 내용은 간단한데, 지금 이 그림에 또 fx밖에 없고, 또 gx 2차 함수지만, 또, 네, 괜히 함수가 주어지면 조금, 네, 긴장을 하죠. 긴장을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합성함수 그래프예요.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값이에요. 근데 이 부분 여러분, 합성함수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주면 돼요. 해결해 주면 되는데, 자, 4번 문제에서 일단 gx부터 좀 옆에 확인해 놓고 갈게요. gx 그림은 2차 함수고 0하고 3에서 네, x절편, 다시 말해 x축이랑 만나는 거겠죠? 이런 2차 함수일 거예요. 자, 그래 놓고요. 일단 첫 번째 극한, x가 0에 대한 우극한입니다 라고 하고 gx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당연히 합성함수 안에 있는 gx부터 먼저 확인을 해줘야 돼요. 0에 대한 우극한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0에 대한 우극하니까 0보다 오른쪽에서 오는 거죠. 그쵸? x값이 0보다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x값 기준이고, 극한값이라는 건 우리는 y값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극한값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거죠.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요. 자, 중요한 건 0보다 작은 곳에서부터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gx요. gx요, 여러분. gx는 0보다 작은 곳에서부터 네, 0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y값은 당연히 0이고요. 이해되실까요? 그때 y값은 0이죠. 그러면 gx 값은요, 여러분. gx라는 형태는, gx는, 그러니까 안에서 이거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리미트 x가 0에 대한 우극한인데, 이때 gx라는 극한값은 y값은요, 0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0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0보다 작은 데서 0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x축보다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0보다 작은 데서 0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러고 나면 이 식은 다시 리미트 x가 0에 대한 좌극한에서 fx입니다 라고 바뀔 거예요. 이 부분이 극한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극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0에 대한 좌극한이니까 0보다 왼쪽에서 옵니다 라고 돼서 이런 직선에 대한, 이런 그림에 대한 극한값이니까 0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 x가 3에 대한 좌극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x가 3에 대한 좌극한인데 gfx라서 이번에 fx가 먼저예요. 3에 대한 좌극한이니까 3보다 왼쪽에서 오는 이런 그림이겠죠. 자, 그럼 이제 그때 극한값은 0인데 0보다 위에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거죠. 극한값 자체가. 그래서 식을 똑같이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x가
3에 대한 좌극한인데 fx를 확인을 했더니 극한값은 0이더라. 근데 그 0은 위에서 내려오고 있더라. 0보다 큰 데에서.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주는 거죠. x가 0에 대한 우극한이더라. 근데 이 0에 대한 우극한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는 gx겠죠. 자, 0에 대한 우극한은 우리 좀 전에 확인했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0에 대한 우극한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y값은 0입니다. 라고 문제가 끝날 거고요. 합성함수 극한은 네,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이 부분은 연습을 좀 많이 하긴 해야 돼요. 네, 내신에선 여전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더라도 꾸준히 연습을 할 겁니다. 자, 넘어가서 5번이요. 이제 5번 같은 경우도 좀 쉽게 푸는 법은 있어요, 여러분. 쉽게 푸는 법은 있는데 일단은 이 형태에 맞춰주는 연습을 할 거예요. 네, fx 더하기 gx가 3이다 라는 거랑 그 다음에 주어진 이 부분 있죠. 리미트 fx가 무한대입니다. 이 부분 있죠. 저걸 이용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학원에 오면 네, 좀 쉽게 당연히 이제 기본 내용 이해하고 나면 좀 쉽게 푸는 법은 당연히 말씀드릴 거예요. 뭐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형태를 좀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fx 더하기 gx가 3입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fx 더하기 gx 형태를 딱 정해 놓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분자가 fx 빼기 2gx잖아요. 근데 이거를 형태를 숫자를 마이너스 2에 맞춰서 이렇게 식을 적어줄 거예요. 마이너스 2 f 더하기 g, 그러니까 이 형태를 그대로 쓰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f 더하기 g 이 형태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2g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f가 있어야 되니까 이 앞에는 3f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f 빼기 2g라는 형태에서 네, f 더하기 g의 형태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자, 분모 같은 경우는 3f 빼기 5g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앞에다 5라고 써주고 그럼 f 더하기 g 그럼 마이너스 5f 마이너스 5g니까 이때는 8f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주어진 식을 다시 쓴다면 무한대는 이라고 되어 있고 3f 빼기 2f 더하기 g 여기는 8f 빼기 5f 더하기 g인데 자, 여러분 이 값들이 다 극한값으로 사라집니다. 3이라는 극한값으로요. 근데 f는 무한대죠. 이게 숫자가 헷갈리겠네요. 8이에요. 근데 f는 무한대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개수 비교만 할 거니까 8분의 3 이 부분이 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형태를 맞춰주는 연습은 좀 필요해요, 여러분. 극한에서 형태를 맞춰주는 연습은 할 줄 아시고 그 다음에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식을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6번이요. 기니디 이제 합답형 문제인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반복 수학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교과 과정에 나와 있는 그 극한의 연산이라는 개념에서는 두 극한 값이 모두 수렴할 때만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극한 값이 모두 수렴할 때 더한 것도 수렴, 뺀 것도 수렴, 곱한 것도 수렴, 나눈 거는 네, 나누는 형태가 0이 아닐 때만 수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두 수렴한다 라는 표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두 존재하면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모두 존재하면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두 극한의 형태를 더하든 빼든 뭐든 다 되는 거예요. 나누는 것만 조심하고요. 자, 그럼 이제 극한을 잘랐을 때 1번식, 2번식이라고 되어 있을 때 2번에서 1번 빼게 되면 네, gx만 남겠죠. 2번에서 1번 빼게 되면 fx가 사라지면서 gx만 남죠. 1번, 2번 모두 수렴했으니까 2번에서 1번 뺀 것도 수렴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수렴할 때, 두 개가 모두 수렴할 때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모두 수렴하고 나눌 때 0만 아닙니다. 자, 니은이요. fx가 있고 fx가 있는데 모두 존재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모두 존재하면에만 낚이면 안 되고요. 지금 1번식과 2번식을 비교했을 때 1번식과 2번식을 어떻게 해야 네, 리미트 gx가 나오냐는 거예요. 1번식과 2번식을 어떻게 해야 gx가 나오냐라는 건데 이거는 1번에서 2번을 나눠야지만 gx가 나옵니다. 1번에서 2번을 나눠야지만 gx가 나와요. 근데 지금 나누는 게 그럼 2번인데 수렴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니은은 모릅니다가 되는 거예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라가 되는 거죠. 자, 디귿이요. 요 알파 베타 있죠. 이게 한국말로 하면 수렴합니다. 존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모두 존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알파 베타가 0이 아닙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둘 다 0이 아닌 걸로 수렴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gx분의 fx가 저런 값으로 수렴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1번식에서 2번식을 나눌 겁니다. 나눌 건데 나눠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둘 다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번식에서 2번식을 나누게 되면 리미트 x는 당연히 a로 가고요. gx분의 x는 a로 가고 있는 형태고요. fx 더하기 gx 그냥 g라고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은 1번에서 2번을 나눴으니까 베타분의 알파가 되겠죠. 될까요? 자, 근데 이 극한 형태에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잖아요. g분의 f 더하기 g분의 g. 그게 베타분의 알파입니다. 자, 근데 이 g분의 g, 괄호는 쳐줘야죠. g분의 g라는 게 결국은 1인 거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분의 f 더하기 1이 베타분의 알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을 넘기고 나면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로 베타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은 디귿이 결국 이 문제 세트예요. 나눌 때는 물론 각각 수렴한다면 나눈 것도 수렴할 수 있는데 나누는 형태에서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나눌 수 있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헷갈려요, 여러분. 네, 처음에 할 때 좀 어렵게 느껴지고 정확하게 잘 그 손에 잡히는 느낌이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꾸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각각 수렴할 때, 모두 수렴할 때 이 부분을 자꾸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각각 모두 수렴한다는 말이 있는지 아니면 그게 한국말이 아니라 다른 조건으로 있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일단 그거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식을 변형하는 연습을 좀 하면 됩니다. 자, 7번이요. 네, 이거는 이제 0분의 0꼴이죠. 7번 0분의 0꼴이니까 네, 여러분 열심히 계산하셔야 되죠. 네, 0분의 0꼴인데 극한 형태를 보면서 네, 누구 때문에 x 플러스 1 때문에 0분의 0꼴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이미 알 수 있으니까 조립제법을 할 때도 여러분 네,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조립제법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조립제법 하실 때도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다. 그래서 1, 마 1, 마 2, 2, 마 2, 2, 0, 쇽.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도 x 플러스 1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1 날라가겠죠.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1 넣고 네,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0분의 0꼴 다시 어떻게 푼다고요?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죽이고 날리고 대입. 근데 그거는 극한의 형태를 보면은 알 수 있다. 자, 옆에 8번은요. 네, 유리화를 하면 마찬가지로 분모가 0이 되는 x-2가 사라지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유리화를 하시면 x-2를 내비두고 루트 더하기 3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는 루트에 대한 유리화는 항상 a제곱 b제곱 형태라 그랬죠.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 이 형태가 돼서 x제곱 빼기 4니까 x-2 루트 더하기 3 여기가 x 플러스 2 x-2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인수가 사라집니다. 자, 그러고 대입해서 값을 내주면 되는 거고요. 자, 넘어가서 9번이요. 자, 이제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요, 여러분. 네,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물론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는 한데 네, 크게 계산 없이 해결하기도 해요. 그래도 지금은 원칙으로 할게요. x를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t는 무한대로 가게 돼요. 마이너스 x가 t니까요.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한대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t는 무한대로 갑니다 라는 형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x자리에다가 다 마이너스 t를 집어넣을 겁니다. x자리에다 다 마이너스 t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9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 여기는 플러스 t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위에도요, t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3t가 돼요.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우린 계수 비교만 하면 되죠. 왜냐면 차수는 1차로 갔잖아요. 2차 아니에요, 여러분. 루트 때문에 1차로 갔잖아요. 그래서 계수 비교만 루트 9라고 써야 된다 그랬죠. 9가 아니라 루트 9라고 써야 돼요, 여러분. 계수요. 루트 9 더하기 1 그리고 루트 1 빼기 3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죠. 네, 마이너스 x를 t로 놔도 되고 x를 마이너스 t로 놔도 돼요.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t는 무한대로 갑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옆으로 넘어가면은 또 비스무리한 게 나와 있죠. 자, 리미트, 아이고, 갑자기 움직였네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이거를 애초에 t로 치환하고요. 자, t가 그럼 무한대로 갈 거고 x자리에는 마이너스 t가 들어갑니다.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 마이너스 t.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서 유리화를 해야 되죠.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t 제곱, 그 다음 여기는 더하기 t, 분자는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 빼기 t제곱이라 또 날아가게 되죠. 그럼 차수 비교하면 여전히 1차인 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계수 비교할 때는 루트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문제가 끝날 거고요. 되실까요?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11번이요. 0 곱하기 무한대 이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대부분은 분모가 0이 되는 형태가 또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이 부분을 통분을 먼저 하게 되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건데, 자, x-3분의 이건 건들지 마시고요. 저 안에 있는 이 형태부터 통분을 할게요. 2x제곱 더하기 2분의 x제곱 더하기 1 빼기 10이 나왔어요. 그래서 분자가 x제곱 빼기 9가 나오게 되죠. x가 3으로 갑니다. x-3분의 1 곱하기 x제곱 빼기 9니까 x-3 x 플러스 3 그리고 분자는 2x제곱 플러스 2. 그래서 결국 분모가 0이 되는 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죠. 자, 12번은 그렇게 강조했던 미정계수예요. 그렇게 강조했던 미정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정계수가 정확하게 돼야 뒤에 함수의 결정이라는 것도 좀 정리가 돼요. 자, 미정계수는 단계별로 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1단계는 네, 분모가 0일 때 분자도 0입니다 라는 걸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분자에다 1을 집어넣으면 3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요?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입니다. 이 부분에서 끝난다 그랬죠. 두 번째, 이제 극한값 계산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 x-1분의 3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분자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인수분해 기준점이 이미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로요? x-1로요. 그래서 x가 1로 갈 때 x-1 일단 여기에 그냥 x-1 쓰라 그랬고요. 써주시고 지금 x제곱의 개수가 3이잖아요. 이게 3이니까 뒤에다 그냥 3x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부분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1이 이미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럼 뒤에 있는 거는 a 더하기 3이 나오면 되는 거죠. 곱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네, 우리 풀이한 목적으로 없애줍니다. 그러면서 1을 집어넣게 되면은 6 더하기 a가 나오는데 그 극한값이 5래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부분에다 대입을 해주면 b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계별로 딱딱 정리해 주세요. 미정계수는 단계별로 접근하는 게 가장 간단해요, 여러분. 자, 넘어가서 네, 미정계수는 미정계수인데 또 마이너스 무한대죠. 네, 이쯤 되면은 그냥 중요한가 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실제로.
그래서 마이너스 x, x를 마이너스 t 또는 마이너스 x를 t 뭐가 됐든 리미트 t가 무한대입니다 라고 바뀔 거고요. 그리고 x 자리에 대입을 했으니까 at 제곱 플러스 bt at 제곱 플러스 bt 마이너스 2t가 됩니다, 여러분. 네, 부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유리화를 할게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플러스 2t 켤레니까요. at 제곱 플러스 bt 빼기 4t 제곱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뀌었잖아요. 물론 여기는 이제 at 제곱이고요. 자, 바뀌었는데 지금 분모가 1차거든요, 여러분. 근데 분자에 at 제곱, 4t 제곱 2차가 보여요. 근데 차수가 분자가 더 크면 무한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또 분명히 수렴을 한다고 써 있어요. 3이라고. 네, 수렴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 말은 분모의 차수 1차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at 제곱이랑 4t 제곱이 사라져야 돼요. 따라서 a 값이 4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없애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 비교를 합니다. 루트 a 더하기 2분의 b, 이 값이 3입니다 라는 게 되고요. a 값이 2니까 b는 12입니다 라는 걸로 결론이 나오겠죠. 네, 차수가 다르면 당연히 수렴을 못해요, 여러분.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이고요. 분자의 차수가 크면 우린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처럼 차수가 안 맞으면 확인을 해야죠.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차수를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좀 이따 같이 다시 볼게요.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14번 문제요. 다항함수 fx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이 극한도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당연히 네, 정석적으로 할게요. 정석적으로 할 거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자꾸 뒤에서 볼게요 했던 게 네, 미정계수라는 거예요. 그 다항함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보셔야 되는데 항상 이 극한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부터 확인을 해주세요. x가 무한대로 간대요, 여러분. 근데 분모가 2차네요. 근데 봤더니 수렴한대요. 1이든 어떤 수든 수렴한대요.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근데 수렴한대요. 다시 말하면 서로 차수가 어떻다? 같다죠. 그래서 여러분 fx는 2차입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가 1입니다 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수렴하는 숫자가 2차항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식에서 어떤 조건을 확인할 수 있냐면 f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입니다 라고 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2차항이고 최고차항 개수가 1입니다 까지는 알지만 그 뒤에 네, 나머지 개수들은 확인을 못하는 거죠. 이때부터는 다시 미정계수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2번 식으로 들어가면서 미정계수 문제로 바뀔 거예요. x가 1로 갈 때 x제곱 빼기 1 그리고 여기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입니다. 그게 마이너스 1로 수렴합니다 라는 식이 되면서 미정계수로 변합니다. 그래서 미정계수가 중요한 이유는 다항함수의 결정을 할 때도 네, 미정계수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항함수의 결정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14번 문제가 다항함수의 결정, 다시 말하면 fx를 찾아주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미정계수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니까 결론을 내주시고, 그래서 a값, b값 확인하고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15번이요. 자, 샌드위치죠. 근데 그냥 문제에서 물어본 게 아니라 fx 세제곱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fx 세제곱은 자, 다 그냥 양쪽 날개 다 계산하시면 돼요, 여러분. 네, 그냥 2x 플러스 5의 세제곱도 되지만 그냥 8x 세제곱 이렇게 물결 이렇게 쳐놓으셔도 괜찮아요. 여기도 8x 세제곱 빼기 물결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자, 근데 분모에다가 다시 x 세제곱 더하기 1을 분모로 나눴어요.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1입니다. 누가요? fx가 세제곱인 게.
그래서 여기도 x 세제곱 더하기 1입니다. 8x 세제곱 물결. 여기도 x 세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그리고 8x 세제곱 물결. 자, x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럼 이제 오른쪽 식을 보시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8로 수렴할 거고요.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면 되죠. 마찬가지 8로 수렴합니다. 그럼 이제 가운데 끼어 있는 샌드위치도 당연히 8로 수렴합니다. 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자, 16번이요. 그림을 주고 이제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세요. 라는 건데, 이거는 일단 여러분, 극한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부터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뭐 문자나 이런 거를 판단해서 이제 일단 식을 세팅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해당하는 극한에 대해서 식을 설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점 P가 이제 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점 P가 함수 뭐의 그래프를 따라 점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게 극한이잖아요. 점 P를 어떤 문자로 놓든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뭐 A로 놓으셔도 되고 X로 놓으셔도 돼요. 점 P를요. 근데 그게 A에 가까워져 간다는 거는 A의 지금 X값이 5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X는 5에 가까워져 갑니다. 라는 거고, 조금 더 확인하자면 5보다 오른쪽에서 P는 A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5보다 오른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극한은 x가 5에 대한 우극한입니다. 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P의 좌표는 x든 a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5보다 우극한입니다. 5보다 오른쪽, 그러니까 5에 대한 우극한입니다. 이 부분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PQ에 대한 좌표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문제에서 원하는 PQ 길이, AQ 길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림을 조금만 크게 그렸다 치고 이런 곡선이 있고요, 여러분. 여기가 루트 5x예요. x는 루트 안에 있습니다. 자, 루트 5x고 여기에 P라는 점이 있다고 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Q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어요. 자, A라는 점은 일단 X좌표, Y좌표가 5,5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PQ에 대한 건데, P를 제가 X좌표를 그냥 말 그대로 X좌표로 잡았습니다. 라고 해놨거든요. 그럼 P의 Y좌표는 루트 5X가 되는 거죠. 자, PQ는 X좌표와 동일하니까 Q의 X좌표는 X일 거고, Y좌표는 A의 Y좌표와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Y좌표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PQ의 X좌표 일정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바탕으로 지금 좌표들을 찍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A좌표는 5,5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던 대로 AQ 길이는 Y좌표가 같으니까 X좌표 길이만 비교하면 되죠. X-5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PQ 길이는요. X좌표가 동일하니까 Y좌표끼리 계산하면 되죠. 루트 5X 빼기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PQ분의 AQ 그리고 주어진 극한은 X가 5에 대한 우극한입니다. 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PQ분의 AQ에 여러분 루트 5X 빼기 5분의 X 빼기 5라는 극한값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은 확인해 주시고 주어진 그림에서 우리는 어떤 것부터 한다고요? X가 뭘로 간다, 뭐에 가까워져 간다,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극한이란 것까지 확인을 안 하셔도 답내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에서 좀 복잡해질 때는 이게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하고요. 네. 그러고 나서 16번까지 문제 쭉 다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모르는 건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건 학원에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다 문제 풀어주세요. 부탁드릴게요.